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한 상호 관세를 발표한 지 딱 40일 만에 미국과 중국이 전격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90일짜리입니다. 글로벌 패권을 놓고 싸우는 두 나라의 협상이 단 며칠 만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난 40일은 관세 전쟁이 전 세계 경제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증권부 조영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사실 두 나라 정상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부담이 있어서인지 합의안은 좀 기대 이상이었는데 네. 덕분에 오늘 전 세계 주식시장에 좀 훈풍이 불었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으로 다시 자금이 유입되는 뚜렷한 흐름이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탔던 미국 증시 개장과 동시에 2조 달러의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4월 2일이죠. 트럼프의 전 세계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3일장에서 개장 직후 20분 만에 2조 달러가 빠져나갔던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흐름입니다. 네. S&P 500은 3.3% 올랐는데 지난 5년 중에 세 번째로 높은 강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고요. 보시면 상호관세 발표 이전 수준까지 되돌린 것을 넘어서 연초에 5,800선대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중요하게 보는 200일 이동 평균선도 돌파했습니다. 나스닥 역시 돌파했고요. 그리고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수세 역시 S&P 500 급락에도 약 13조 원 이상 사들였는데 그야말로 바이 더 딥 투자 전략이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또 세계 증시를 전체적으로 살펴봐도 대표적인 세계 주가 지수죠. MSCI, ACWI를 보면 이 역시 4월 3일 급락 수준에서 약 17% 올랐습니다. ACWI 산출 기반이 되는 주요국 증시 중에 80% 이상이 연초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피난처를 찾아 안전자산에 투자하거나 또 미국을 떠나서 유럽이나 중국 등 다른 지역으로 향했던 돈들이 다시 미국 증시로 돌아올지입니다. 네. 실제로 한때 60을 넘어섰던 공포지수는 이날 20선 아래로 떨어졌고 또 달러 인덱스 역시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01.7로 치솟았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4월 말을 기점으로 점차 미국 주식 순매수폭 넓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월가에서는 이번 합의로 경기 하방 압력이 완화되긴 했지만 쉽게 낙관하지 말라 이런 신중론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노무라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 투자에서 중국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네, 다소 내릴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의 관세 장벽은 어느 수준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를 넘어서 패권을 놓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이 타협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기자, 일단 이 숨통은 트였지만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세를 극적으로 낮췄다고 해도 여전히 과거보다는 3배 높은 수준이고요.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연준 인사들의 경고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쿠글러 연준 이사는 전폭적인 관세율 조정에도 이번 합의가 물가 상승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역시 중요한 결정을 미룬 것일 뿐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도 역시 비슷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로빈 싱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복잡한 두 나라의 관계를 고려하면 해결책을 찾기가 여전히 도전적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2018년과 2019년 무역 합의 과정에서도 수차례 두 나라가 다시 등 돌리고 싸웠던 전력 그리고 트럼프의 말바꾸기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부분을 생각하면 어떤 것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조 기자, 이제 M7이 다시 귀환하는 겁니까? 보변 아마존이 가장 큰 강세를 보였죠. 8%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 네. 아마존 판매 상품 중에 약 3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 광고 지출 역시 한 14%를 중국 광고주가 차지하고 있죠. 네. 그리고 메타도 중국 광고 비중이 한 10% 넘게 높은 편이라서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테슬라와 엔비디아도 5에서 6%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 엔비디아 시총이 약 2달 반 만에 3조 달러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섹터로는 브로드컴과 AMD, 퀄컴 그리고 TSMC까지 반도체주들이 두드러지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댄 아이브스는 이번 관세 완화가 기술주의 강세장을 다시 여는 신호라며 이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단기 그리고 중장기 모두 가장 강력한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수출 통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H20칩이 또 관건이겠죠. 그리고 연방 적자 축소와 지출 감축 여파로 소프트웨어 기업들, 팔란티어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과 중국이 구체적인 협상을 벌일 이 90일 동안 뉴스가 좀 쏟아질 텐데, 네.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이번 깜짝 합의가 진정한 대타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당장 이번 주 주말에 시진핑 주석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은 이번 협상에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90일간의 협상에서 AI 반도체 등 이 첨단 기술 관련 무역 제한을 어떻게 완화할지, 그리고 무역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이 미국산 제품 구매에 대해서 명시적인 약속에 나설지 등을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 여부에 따라서 S&P 500이 6천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또 오늘 우리 시간 저녁 9시 반경에 미국의 4월 CPI가 발표되는데요. 이제까지 시장이 관세 정책 이벤트와 또 트럼프 입에 따라 움직여 왔다면 실제로 경기 지표에서 인플레이션 영향이 나타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였습니다.